혹시 요즘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 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으면 숨이 길어지고 언제쯤 좀 편해질까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넘기는 날들. 그런데 만약 인생의 목표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삶 전체에 그래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라면요. 오늘은 니체가 말한 한 가지 태도,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조용히 하지만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버티는 하루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삶을 통과해야 하는 구간처럼 느끼게 됩니다. 오늘만 넘기면, 이번 주만 끝나면, 이 고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넘긴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기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버티는 방식은 삶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삶을 살아내는 감각을 회복시켜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삶을 견디는 것과 삶을 긍정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니체가 그 차이를 우리에게 왜 끝까지 묻는지에 대한 조용한 해설입니다. 니체를 강한 사람의 철학으로만 이해하면 많은 것이 빠져나갑니다. 니체가 겨냥한 것은 단순한 의지력이나 근성의 과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었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제거한 뒤에야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안전해진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완벽해진 다음에야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니체는 그 모든 나중에의 논리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지금의 삶을, 지금의 나를, 불완전함까지 포함한 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딤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견디는 동안에는 내가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전제입니다. 견딤은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폭풍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이해해주기를 기다리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인생에는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 견딤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견딤이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버리면 삶은 점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젝트로 변합니다. 기쁨은 우연이 되고, 의미는 사치가 되고, 하루는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감각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내 삶에 없다는 느낌. 니체가 말하는 긍정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은 밝은 표정이나 낙관적 문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긍정은 삶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좋았던 순간뿐 아니라 후회, 실수, 공백, 상실, 불안까지 포함한 전체. 그리고 그 전체를 향해 한 번 더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이 지점에서 니체의 유명한 개념인 운명을 사랑하라는 자세가 등장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참자가 아니라 이것도 내 삶의 재료로 삼겠다에 가깝습니다. 긍정은 상황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완전해도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니체는 굳이 고통까지 포함해서 긍정하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삶에 대한 관찰이 깔려 있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제거한 삶은 현실에 없습니다. 고통을 없애는데 인생의 목표를 걸면 우리는 영원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미루게 됩니다.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살자, 지금은 불안하니까 나중에 시작하자, 지금은 부족하니까 나중에 사랑하자. 그러는 사이 삶은 흘러갑니다. 니체는 이 구조를 끊으려 했습니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삶을 선택하는 삶. 고통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이 나를 전부 결정하게 두지 않는 삶.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은 감정의 부정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긍정은 오히려 정직함에 가깝습니다. 지금 아픈 건 아프다고 인정하고 지금 무서운 건 무섭다고 인정하는 정직함. 다만 그 정직함이 그래서 나는 끝났다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힘. 우리는 종종 감정이 어두워질 때 그 감정을 근거로
삶 전체에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오늘 우울하면 인생도 우울하다고, 오늘 실패하면 나는 실패자라고, 오늘 관계가 흔들리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니체의 긍정은 그 판결을 멈추는 방식입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고, 사건은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삶은 한 장면으로 요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니체는 또 하나의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회귀라는 사고 실험입니다. 지금의 삶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어떨까?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삶을 흐릿하게 만드는 습관을 깨우기 위한 조명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현재를 임시로 만들고 진짜 삶을 미래로 미룹니다. 하지만 반복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사소한 선택이 결코 사소하지 않게 됩니다. 반복되어도 괜찮은 하루를 만드는 일. 그 관점이 들어오면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소모하던 에너지가 줄고 내가 실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도 괜찮은 삶을 만들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니체의 질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방식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일을 대하는 방식, 사랑을 대하는 방식,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 그 방식이 나를 조금씩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가? 니체는 특히 약하게 만드는 방식, 다시 말해 삶을 줄이고 축소시키는 방식에 민감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미루고, 죄책감 때문에 나를 벌주고, 비교 때문에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습관들. 그것들은 당장의 안전을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근육을 빼앗습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이기고 지배하려는 욕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확장하려는 생의 에너지, 더 잘 살고자 하는 방향성, 스스로를 조직하려는 힘에 가깝습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마음이 무너지는지 알아차리고, 그 위에서 조금 더 나다운 선택을 하는 힘. 삶의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더라도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견딤에서 긍정으로 넘어가는 전환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거창한 결심보다 언어의 습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신에게 아주 가혹한 말을 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말은 순간적으로는 추진력을 주지만 결국 회복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긍정의 언어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책임을 함께 담습니다.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 찾는 언어. 지금 무너지기 쉬운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나를 돌보겠다는 언어. 그 언어가 쌓이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긍정은 또한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재료로 바꾸는 태도입니다. 의미라는 말은 때로 너무 빠른 결론이 됩니다. 아직 아픈데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하면 상처가 덮여버립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그런 급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이 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쪽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 경험이 내 안에서 무엇을 드러냈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관계와 어떤 삶이 나를 소진시키는지. 이런 질문들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이 나를 끝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은 큰 목표보다 작은 예에서 시작됩니다. 삶 전체에 즉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다면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에만이라도 예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피곤하다면 몸을 배신하지 않는 선택, 마음이 불안하다면 불안을 더 키우는 자극을 줄이는 선택, 관계가 지치게 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선택.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선택들은 반복될수록 삶의 바탕을 바꿉니다. 니체가 말한 반복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선택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긍정은
결국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 하지만 니체의 긍정은 강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함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긍정은 처음부터 단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선택하는 사람이 축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또 버티기만 해도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버티는 날을 부끄러워하지 않되 버티는 날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 균형이 삶을 살게 합니다. 니체는 삶을 완성된 정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삶은 되어감의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체성을 묻기보다 방향을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줄이는 방향인가? 나를 확장하는 방향인가?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나를 깎아내리는 방향인가? 나의 기준을 세워 책임지는 방향인가?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결국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완벽한 기분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선택. 이제 조용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즘 당신의 하루가 버티는 모양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그 버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버팀으로 삶을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삶을 긍정하는 연습으로 삶을 회복하는 단계. 고통을 지워서가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삶을 선택하는 연습.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큰 교훈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입니다. 삶이 견딤으로만 느껴지는 날에는 삶 전체를 사랑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의 작은 장면 하나를 선택해 봅니다. 아주 짧은 산책, 물 한 잔, 정리되지 않은 방 한 구석, 미뤄둔 메시지 하나, 마음을 해치지 않는 잠. 그 작은 선택에 조용히 동의하는 것. 그게 오늘의 예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하나의 작은 예를. 그렇게 예가 쌓이면 어느 날 삶은 더 이상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사라지는 시간이 됩니다. 니체가 말한 삶의 긍정은 환호가 아니라 결심에 가깝습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어떤 날은 흔들리면서, 어떤 날은 겨우 한 걸음으로.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삶을 평가하는 판사가 아니라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결심. 그리고 언젠가 반복되어도 괜찮을 만큼 단단한 하루를 조금씩 늘려가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장을 마음속에 아주 작게만 남겨도 좋습니다.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긍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당신이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예가 있다면 그 하나가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삶의 톤이 바뀝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한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조금 덜 참아내고 무엇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무엇을 조금 덜 견디고 무엇에 작게라도 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오늘의 삶을 아주 조금이라도 당신 쪽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